사탐런 증가한 6월 모의평가 탐구 과목 출제 경향 분석.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한입니다. 이제 4교시 탐구 과목 4교시 탐구 탐구 시간입니다. 탐구 과목은 17개 과목 중에서 일반적으로 2개의 과목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죠. 모든 과목을 다 골라도 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그 과학탐구에서 2과목,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은 사탐에서 2과목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과학탐구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1등급 컷을 보게 되면 다 48점 선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47이 아니라 48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였냐면 어떤 변칙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3점을 틀린 게 아니라 2점을 틀렸겠죠.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까 국수 영에서도 다 거론됐지만 탐구 영역도 20문제 사이에서 1번에서 뭐가 나오고 2번에서 대부분 뭐가 나오고 정해진 게 되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뒤집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면서 오히려 쉬운 파트에서 틀린 애들이 월등히 많았던 거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출제위원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지? 간사하다? 치사하다 나오고 간사하다 나오고 어떡하지? 이런 게 뭐였냐면 EBS 같은 경우에서 자료들을 주어주잖아요. 네네.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들을 꽤 많이 냈더라고요. 그렇게 개념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심유형으로 출제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읽기 자료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뭔가 연습이 없이 그냥 중요한 내용이나 문제풀이에 익숙했던 애들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균형감이 흔들어지면서 실수들이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출제 방식하고 유형은 기존에 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제시된 지문을 바꾸거나 자료를 조금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쉬운데? 라고 했지만 실수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어렵게 애들이 느꼈을 것들이 다 EBS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희도 놀랬던 건 겨울방학이 끝나고 저희에서 관리하는 애들 다 상담 들어가잖아요. 네. 방학 전에 분명히 수특 나오는 대로 2-3번 훑고 이렇게 했는데 방학 때 돌린 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면서 나가겠지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봐도 되겠지라고 한 거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애들이 요번에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다시 정석대로 EBS 교재를 꼼꼼히 보는 그런 연습들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EBS 교재를 꼼꼼히 봐라라는 얘기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탐구는 선생님이 전문이시니까 사회탐구 어땠을까요? 작년 수능에 제 기억에는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2등급이 없었어요. 한 과목이 그랬었죠.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이었나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쉬웠는지 아마 왜 그랬을까를부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과탐 선택자에 비해서 사탐 선택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렵게 내면 정말 많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쉽게 낸다. 그렇게 돼서 요번에 탐구에서 보게 되면 되게 웃긴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걸 문제화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이없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도 돼요. 상식이 없어도 되는 게 과목별로 한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탐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과탐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항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저주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네요. 네, 기본적인 그게, 예, 예. 문제로. 그런데 그 반대로 작년 9평을 끝나고 저희가 브리핑했던 것 중에서 사탐에서 과학과 같은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나왔다라는 맞아요. 예, 예,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하셨었어요. 그게 예. 또 출제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확하게 개념을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문항 구조도 같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것도 있지만 네. 얘네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들도 같이 내겠다. 네, 그런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탐런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탐을 하던 애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사탐을 하나를 네, 선택하면서 과탐을 같이 섞어 치는 애들이 올해 학년 초에 너무 많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한 반에 3분의 1? 와. 그 정도가 지금 6평 때부터 거의 사탐을 없었는데. 선택을 한 과목 이상 하고 있어요. 그 그 얘기는 뭐였냐면 그 시간을 줄여서 국어나 수학에 조금 더 투자를 집중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잠깐 보내기 때문에 원래 찐문과 애들한테 유리한 문제도 섞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과탐하고 사탐을 한 과목씩 선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그 수능에서 필수 응시 영역을 폐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자연과학 계열을 하려면 과탐을 무조건 해야 됐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 대학들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 과학탐구 두 개에 힘쓸 시간이 없다. 그냥 달달 외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우리 사회 선생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암기를 좀 버틸 수 있는 과목 하나를 좀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근데 보면 될까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과탐에서 3, 4등급 미만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1등급부터 시작되는 점수대, 상위권 점수대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폐지가 됐지만 탐구 영역에 과탐의 가산점이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받던 등급보다는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만드는 장치들로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과탐하고 동일한 패턴은 막 문제에서 예, 예. 바꿨구나. 익숙한 번호에 예, 예. 익숙한 문항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익숙한 문항에 익숙하지 않은 문항이 나오고 막 이렇게 좀 바꿔놔서 뭐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애들이 하게. 보통 30분 탐구 시간 동안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한 바퀴를 돌려야 되잖아요. 맞아. 네. 그렇게 되면 한 5분 정도에 마주치는 문제는 대부분 이 영역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 20분 정도에 봐야 될 문제가 5분 만에 나오는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시간을 뺏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불안 초조가 되고 당황하게 네. 되고.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탐구에 들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사탐 런하는 애들은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주의해야 될 건 사탐 런을 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 성적만 믿고 학습을 줄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친다.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걸 네.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탐도 마찬가지로 EBS 연계는 많이 되었을까요? EBS도 연계도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되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수능 기출. 예. 과탐도 그랬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킬러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쓰였던 표현들만 떼와서 어떤 문제와 섞어버린다든가 그런 식의 작업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좀 난이도를 낮추면서 한 복합적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좀 출제하는 경향이 나왔더라고요. 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능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가 좀 잡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탐구 과목에 대한 분석까지 끝내고 이제 다음번에는 정말 이제 6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라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